안녕하세요. 카이성형외과 가슴성형센터 조영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이 들어보셨을 엘러간 사태라고 부르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엘러간 이슈가 부각되고 나서 현재는 어떻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환자분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하실 때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반적으로 가지고 계신 그 생각은 텍스처드 보형물을 사용을 하면은 암에 걸린대, 희귀암에 걸린대 라는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제가 예전에 그 엘러간 보형물, 그러니까 텍스처드 보형물 관련해서 ALCL,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에 관한 동영상은 찍어둔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올해 엘러간의 한국 공급은 이제 중지가 됩니다. 한국에서는 더 이상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린 거죠. 그것과는 별개로 환자분들이 많이 중요시 생각하는 걸로 보이는 게 바로 FDA 승인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거의 매번 FDA 승인이라는 자체는 아주 큰 의미는 없다. 물론 중요한 기관이긴 하지만 보형물 선택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중점을 둘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을 매번 드리긴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제 엘러간이 더 이상 쉽게 말씀드리면 장사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철수 결정을 내리고 더 이상은 판매를 하지 않고 있어요. 신규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2019년도에 그 사태가 나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흥미를 가질 만한 결정이 나왔는데 그건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화면에 보시면 FDA가 텍스처드 가슴 보형물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을 더 이상 안 하기로 결정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가지고 결정을 했겠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명확한 연관성을 밝힐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증상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증상하고도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BIAALCL이라고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가슴 보형물과 관련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입니다. 원인이 아직까지도 명확하지 않다. 그게 최종적인 결론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확한 관계가 없는데 이걸 금지시키는 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금지시키는 거를 안 하기로 FDA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의 소비자나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최근에 좀 흥미로운 논문을 하나 봤습니다. 이제 2020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마이크로 텍스처드 보형물하고 스무스 보형물 사이에서 환자분들의 만족도를 비교를 한 그런 논문이 됐어요. 가슴에 원래 유방암이 있어가지고 유방을 제거하고 보형물을 이용해서 재건했던 환자분들의 1년 정도의 이제 만족도를 조사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읽어보면서 놀랐던 게 스무스 보형물이 오히려 마이크로 텍스처 보형물들에 비해서 촉감도 좋고 볼륨도 좋고 그리고 리플링 같은 것도 덜 생긴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마이크로 텍스처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프로파일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하여튼 형태적인 유지가 조금 더 잘 되는 거에 장점이 있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한국에서 알고 있는 마이크로 텍스처 보형물에 반하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한번 논문을 자세히 봤는데요. 단순하게 말하면 얘네가 마이크로 텍스처드라고 표현했던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텍스처드 보형물 그 중에서도 이와 같은 물방울 타입의 보형물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물방울 타입 보형물이라든지 아니면 라운드 텍스처드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스무스 보형물에 비해서 촉감도 좀 떨어지고 리플링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알려진 건데 텍스처드가 아닌 마이크로 텍스처드라는 얘기를 넣었어요. 제가 이 논문을 보여드리면서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텍스처드 보형물하고 스무스 보형물로 일단 보형물이 크게 두 개가 갈려집니다. 텍스처드 보형물에 관련해 가지고 ALCL 즉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라는 조금은 무서운 질환이 이제 연관성이 잠깐 대두됐었는데 일단 FDA에서 처음에 사용 중지 권고를 내리고 했다가 금지하는 걸 더 이상 안 하기로 결정을 해서 다시 판매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텍스처드 보형물은 이제 더 이상 판매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판매도 할 수 없게 식약처가 정책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무스 보형물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투명한 형태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스무스 보형물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붐이 좀 많이 일었어요. 그런데 많은 환자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적어도 강남이나 다른 이제 가슴 수술을 많이 하시는 원장님들이 마이크로 텍스처드라고 하는 보형물은
이런 물방울과 같은 텍스처드 보형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분류를 하자면 스무스 보형물로 분류가 되어야 되는 이런 불투명하게 되어 있는 타입의 보형물이에요. 제가 모양을 한번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게 일단 스무스 보형물 형태이고요. 그리고 이런 게 텍스처드 보형물, 그리고 이런 게 이제 모티바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이크로 텍스처드 보형물이 되겠습니다. 텍스처드 보형물하고 마이크로 텍스처드 그리고 스무스, 그렇게 세 개로 나누기 이전에 텍스처드와 스무스 보형물로 나눈다고 가정을 하면은, 마이크로 텍스처드 보형물은 텍스처드 보형물이 아니라 스무스 보형물에 속합니다. 우리 몸 안에 들어갔을 때 보형물의 표면이 우리 조직에 달라붙지 않고 안쪽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스무스 보형물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텍스처드 보형물로 첫 수술한 환자에서도 역시 ALCL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프라이머리 케이스로는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마이크로 텍스처드 보형물들이 텍스처드 보형물이니까 그런 암 관련된 거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가끔 있어서, 혹시나 하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게 여러 번이다 보니까 한번 동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리 몸에서 보형물이 들어가고 나면은 보형물 주변으로 피막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피막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리고 그 피막과 보형물은 어떻게 달라붙게 되느냐, 아니면 떨어지게 되느냐, 이제 그런 것들로 보형물을 분류를 하게 되는데, 마이크로 텍스처드라고 부르는 보형물들, 요즘에는 마이크로 텍스처드란 말에 텍스처드란 그 표현 들어가는 게 이제 환자분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킨다 그래서 아예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모티바나 세빈사의 서블리미티,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름을 바꾸거나 마이크로 텍스처드란 말 대신에 나노 텍스처드란 말을 쓰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일단 텍스처드란 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시는 환자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거를 조금 봐가지고 환자분들에게 정보를 좀 전달을 드리고자 이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마이크로 텍스처드 보형물은 굳이 분류를 하자면 텍스처드가 아닌 스무스 보형물에 속한다. 그리고 텍스처드 보형물도 미국 FDA에서는 더 이상 사용 중지를 하지 않았다. 계속 판매를 할 수 있고 사용을 할 수 있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